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펜비나 파이프라인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 배당 관련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연구 자료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e to Korean. 네, 함께 보도록 하죠. 펜비나 파이프라인 1997년부터 중단 없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중류기업. 현재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 80점이고요. 안전하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날 확인됐다고 하네요. 1954년에 설립된 펜비나 파이프라인은 주로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및 가공 공장 네트워크를 갖춘 주요 운송 및 중류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에너지 인프라는 캐나다 서부에서 생산된 탄화수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장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탄화수소에 대한 파이프라인 회사인가 봅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고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펜비나의 자산 기반은 주로 투자 등급 상대방에 의해 뒷받침되는 장기 서비스당 수수료, 인수 또는 지불 계약에 의해 지원됩니다. 회사의 조정된 에비타의 약 85%는 수수료 기반이며 변동성 석유 및 가스 가격에 대한 펜비나의 민감도를 낮춥니다. 85%의 에비타가 수수료에서 나오네요. 펜비나는 운영을 세 가지 비즈니스 부분으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가 파이프라인, 에비타의 58%를 차지하고요. 원유, 대부분 재래식이지만 일부는 중유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액체, 자동 번역되면서 순서가 살짝 바뀌었죠. 액체 천연가스, 응축수 및 천연가스를 엘버타 대부분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미국 일부로 운송합니다. 석유만 있다면 좀 아쉬웠을 텐데 다행히도 액체 천연가스도 함께 운송을 하네요.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지금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일 에너지원인 것 같고요. 시설은 에비타의 29%를 차지합니다. 고객에게 천연가스, 응축수 및 NGL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연가스 처리 및 천연가스 액체 분류 시설을 소유합니다. 세그먼트 수익은 가스 서비스, 수집, 압축, 처리 등 NGL 서비스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어떤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네요.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 및 뉴벤처, 에비타의 13%, 제품, 가스, 오일, NGL 등 구매 및 판매, 상품 차익 거래, 저장 기회 최적화를 포함한 상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탄화수소, 액체 및 천연가스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펜비나는 1997년부터 중단 없이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12년부터 매년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회사의 배당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데 이 펜비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매월 지급된다고 하네요. 펜비나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회사 설립 첫 45년에서 2000년까지는 회사는 기존의 파이프라인 운영을 통해 석유 및 응축수 수집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후 2001년에는 중유 라인을 추가하고 2005년에 원유 마케팅으로 확장했습니다. 2009년 펜비나는 가스 처리를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프로비던 에너지를 인수하여 NGL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잘했네요. 가스가 아무래도 석유보다 이제 더 오래갈 에너지 자원이죠. 경영진은 2017년에 베레슨을 인수하여 펜비나의 제품을 마무리했으며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처리 인프라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펜비나를
고객을 위한 원스톱 상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생산자가 탄화수소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것을 펜비나 스토어라고 합니다. 어떤 펜비나 스토어에 대한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고요. 펜비나는 WCSB, Western Canada Sedimentary Basin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많은 분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타사 가스 처리 업체이며 캐나다에서 가장 큰 저장소 소유자 중 하나이므로 대부분의 고객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양하고 통합된 자산 포트폴리오, 석유화학시설 및 수출 터미널로의 범위 확장 계획을 갖춘 펜비나의 인프라는 고객이 시추하는 거의 모든 제품을 운송하고 생산자가 받는 넷백을 최대화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종종 제공하는 관대한 배당금 때문에 많은 소득 투자자들이 중류 산업에 끌립니다. 펜비나의 CEO인 마이클 딜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연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오래 지속되어 배당금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CEO가 이 배당금을 사람들이 연금처럼 쓴다는 걸 잘 알고 있네요. 좋습니다. 펜비나의 자산 대부분은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금을 구축할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프로젝트는 완료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으며 1마일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구축하는데 마일당 7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쉽지 않은 신축 공사에 여러 규제 당국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또한 고객의 비재량적 요구로부터 이익을 얻고 실행 가능한 대체물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분지에 너무 많은 파이프라인, 처리 공장 및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석유 및 가스 지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철도 및 트럭 운송이 비용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이 석유나 가스 운반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최고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서 들어가는 문턱도 높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도 오랫동안 좀 살아남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영진에 따르면 펜비나의 주요 셰일 분지 중 상당수는 생산 속도를 기준으로 100년 이상의 예비 수명이 남아 있으며 펜비나가 오랫동안 기존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온 분지에서 수십 년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펜비나가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한 그 위에 있는 자원은 예측 가능한 수요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비나의 현금 흐름 안정성과 안전한 배당금 프로필은 특히 장기 10년 이상 계약의 성격과 서비스당 수수료 또는 수치 또는 지불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대부분의 에비타가 수수료에서 나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100년 이상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군요. 실제로 회사에 조정된 에비타의 약 85%는 수수료 기반입니다. 이는 상품 가격 변동에 대한 펜비나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은 또한 투자 등급 상대방으로부터 신용 노출의 75% 이상을 목표로 하여 펜비나가 에너지 시장의 역품에 관계없이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펜비나의 보수주의는 BBB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확장 프로젝트에 자체 자금을 조달하고 수수료 기반의 분배 가능한 현금 흐름만을 사용하여 배당금을 충당하려는 목표에 분명합니다. 상품의 민감한 부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약간 자동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배당금을 지급한 후 의미 있는 현금이 유지됩니다. 펜비나의 연간 성장 지출은
자산 기반을 단일 비율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펜비나의 유기적 성장 파이낸싱은 때때로 변동이 심한 주가와 무관합니다. 전반적으로 펜비나는 비즈니스의 위험 프로필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간 4에서 6%의 배당금 성장으로 투자자에게 계속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내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위험한 것들이 좀 나오네요.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겠죠. 첫째, 캐나다 회사인 펜비나는 배당금을 캐나다 달러로 지급합니다. 이는 미국 달러 강세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미국 주주의 유효 배당액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약간의 통화 위험을 야기합니다. 통상적인 환율에 따라 지급될 때 각 분기별 배당금이 캐나다 달러에서 미국 달러로 변환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여기서 또다시 한국 달러로 변환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겠죠. 또한 모든 캐나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펜비나 투자자는 과세 계정의 15%의 해외 배당 세금 원청 징수를 받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 조약은 미국 투자자가 이 원천 징수를 잠재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세금 시 더 많은 서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서 받는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떼잖아요. 근데 이거는 캐나다 주식이라서 뭔가를 더 뗀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보게 되면은 캐나다 주식이 토론토에 상장된 것과 뉴욕에 상장된 게 있던데, 그렇죠? 뉴욕에 상장된 주식에서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을 땐 그냥 미국 15%를 떼겠죠? 지금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토론토에 상장된 어떤 캐나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얘기를 나온 것 같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에 관해서는 캐나다 중류 산업이 미국에 비해 몇 가지 고유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캐나다의 연방 및 주정부, 환경운동가 및 원주민 단체랑 잘 지내기 위해 고분분투했습니다. 그 결과 엘버타와 태평양 및 대서양 연안을 연결하기 위한 인브리지 및 트랜스 캐나다와 같은 거대 기업이 시작한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지난 10년 동안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원유의 대부분은 국가 매장량의 97%가 있는 내륙 엘버타에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어떤 원주민 문제와 환경 문제 등으로 뽑아내지 않고 있는 원유들이 꽤 많이 있나 보네요. 캐나다도 확실히 어떤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강국이네요. 파이프라인 제약으로 인해 캐나다의 석유 생산자들이 피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수익을 잃어 생산 증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 원유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그룹 캐나다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업체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연간 약 1%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1만 %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이로 인해 펜비나의 기존 자산이 더욱 가치 있게 되지만 펜비나가 성장 프로파일을 개선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제한됩니다. 이는 또한 캐나다가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수출 시장으로 다각화하기보다 미국 시장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오래 증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수용하려는 전 세계의 추진력이 많은 에너지 경영진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20년 내에 화석 연료 수요를 정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의존하는 캐나다 생산업체와 그들이 이용하는 중류 서비스 제공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능력 과잉 위험, 계약률 하락, 투자 수익률 하락, 투자자는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계속 진화하는지 모니터링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몇몇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라는 얘기네요. 어떤 기업이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펜비나 파이프라인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펜비나의 사업 운영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회사별 위험을 완화하고 캐나다와 2014년에 파이프라인 정치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20년 이상 꾸준한 배당금으로 보상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펜비나는 도전에 직면할 경우 배당금을 위협할 수 있는 성장 프로젝트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진은 수수료 기반 현금 흐름, 자태 자금 조달 모델 및 투자로 보상되는 배당금을 통해 보수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캐나다 중류 산업의 위험 프로필에 익숙한 소득 투자자에게는 펜비나는 고려할 만한 적절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 관련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펜비나의 티커는 PBA입니다. 에너지 섹터고요. 그 중에서도 오일 앤 가스 스토리지 앤 트랜스포테이션, 오일과 가스에 있어서 저장하고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비든 일드, 배당률 같은 경우는 8.61%고요. 역시 배당률이 높네요. 참 좋고요. 디비든 세이프티는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는 80점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디비든 그로스, 배당 성장률은 작년에 5%였고 현재 가격은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원이고요. 베타 점수, 변동성 수치는 1.59로 꽤 높은 편입니다. 마이쉐어 부분은 예전에 언급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서 펜비나 파이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비든 세이프티,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에 대해서 2020년 8월 21일 날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서치 부분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키 매트릭스, 중요 지표로는 페이아웃 레이티오, 배당 성향이 57%, 파이프라인 회사 중에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향은 65%로 살짝 높아질 예정이네요. 에비타에 대한 부채 비율은 3.38로 파이프라인 회사들 중에서 낮은 편이고요. 캐피탈에 대한 부채 비율은 41%로 이것도 역시 파이프라인 회사들 중에서 낮은 편이고요. 꽤 탄탄한 건강한 재정 정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디비든 스트릭, 배당금의 역사는 23년 동안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해왔네요. 그리고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금을 계속 유지했고요. 배당금의 어떤 성장률을 살펴보면 작년에 5% 정도 올려줬고요. 지난 5년간의 평균은 7%, 그리고 20년간의 평균은 5%입니다. 꾸준히 조금씩 올려주고 있네요. 디비든 그로스 트릭, 지금 8년간 한 번도 consecutive increase죠. 배당금을 연속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uninterrupted dividend streak without a reduction이니까 줄이지 않고 계속 준 건 23년간 계속 주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먼트 스케줄을 살펴보면 보통 분기별로 주는데 이 회사는 프리퀀시가 monthly네요. 매월 줍니다. 매월 주는 배당주가 좋죠.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펜비나 파이프라인 지난 5년간 배당률이 5.03이었는데요. 현재 71% 올라서 8.61로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R 같은 경우 지난 5년간 11.3이었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이 11.3이었는데 현재 7.6을 예상하고 looks cheap compared to how the market has valued.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면 좋은 주식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